뭐 애들도 처음에는 이제 뭐 아 예 뭐 이렇게 하다가 아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나 그런. 까맣다 막 그래서 너는 왜 까마냐 약간. Yeah, like this. Hi. 한국에 와서 뭐 시끄럽다, 많이 뭐 이렇게 우리 일자리를 뺏겠다. Maybe I wouldn't call that racism or something. I would just call that a very conservative mind. 차별이 항상 눈에 띄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다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종차별은 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한국인들이 처음 백인과 흑인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언제일까요? 수십 년 전에 구라파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이르러 그 형편을 보고 각국이 다 측은히 여겨 병정을 파송하여 아프리카 각처를 지키며 엄하게 사찰하였다. 조선 초중기까지도 우리에도 이방인에 대한 차별의식은 있었겠죠. 지금의 인종차별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이방인 일반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서양의 백인 지식인들로부터 받은 인종서열을 우리의 지식인들이 다시 학습하게 되고 빨리 부국 강병 근대를 배워가지고 흑인처럼 되지 말자 이런 것들이 독립신문에 연재가 되고 그러거든요. 빨리 아시아를 벗어나서 구라파 유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탈아 입구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백성들을 계몽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왔던 것이죠. 개화기를 거치며 조선 땅에는 다른 피부색을 가진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1910년 대한매일신보에는 처음으로 다른 인종에 대해 설명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계에 5가지 큰 종족이 있으니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적인종, 종석인종이라. 우리 대한민족도 또한 황인종의 일파로 종족 이름을 조선민족이라 함이 가하다 하노라. 흑인종의 땀, 백인종의 땀.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곁땀이라든지 혹은 취한증과 여러 가지 빛깔의 땀이 나는 색한증 같은 것입니다. 더 많은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아시아 밖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건 한국 전쟁 때입니다. 기지촌에 있는 시설들도 예를 들면 클럽들도 백인 군인을 위한 클럽, 흑인 군인을 위한 클럽 이런 게 이제 따로 존재했고요. 미군들이 가지고 있던 인종차별, 인종서열의식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인종의식, 인종주의는 미군의 진주와 더불어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들이 아직 이제 제작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모자랄 때 이미 완성된 형태의 미국의 드라마들, 영화들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하면서 은연중에 또는 때로 노골적으로 배우는 게 바로 인종 서열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흑인들은 언제나 범죄자로 나온다든가 백인들은 언제나 화이트 칼라고 주인공으로 나온다든가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하는 것들이 별로 문제 없이 드라마의 줄거리로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흑인들은 열등한 존재인가 보다. 내가 잘 모르지만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런가 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학습을 하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에도 교과서들은 오랫동안 단일 민족의 중요성을 가르쳐 왔습니다. 국가는 곧 민족과 같았죠. 과연 양반하고 노비가 같은 민족이다라는 걸 느꼈겠는가? 별로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식민지를 거치면서 외적의 침입을 맞이하면서 안 되겠구나, 우리도 맞서 싸워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의 하나됨에 대한 강조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단일 민족이라는 말이 교과서에서 사라진 건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였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다른 민족, 다른 인종,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산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낯선 일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두 그룹의 아시아 이주민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 공장에 취업한 노동자들, 그리고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통해 한국에 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었죠. 결혼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의 어떤 비하하는 시선을 볼 수 있는 한 사례로 한 여성이 남편분과 함께 이제 택시를 탄 경우가 있었는데요. 택시기사가 이렇게 뒤로 한번 백밀러로 힐끗 보시더니 국산이야 외국산이야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으셔서 그 두 부부가 다
네? 뭐라고요? 이렇게 되물었더니 아무 사과나 그런 거 없이 넘어갔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그 순서를 대기하던 중에 본국에 계신 이제 부모님과 통화할 일이 있으셔서 한 몽골 여성께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같이 기다리시던 한 한국인 여성분이 너무 시끄럽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욕설까지 담아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병원 못 쓰겠다. 이 병원 저 사람들 때문에 다 물을 흐려놨다. 또 그분이 데리고 온 아이에게는 저런 애들이랑 놀지 말아라. 이런 말을 거침없이 큰 소리로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여성분도 물론 들으시고 마음이 좋지 않으셨지만 이제 함께 있던 딸아이가 다 한국말을 당연히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너무 이제 큰 상처를 받아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그런 사례가 저희한테 수집된 바가 있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함께 불을 단결해서 불을 합시다. 한국 정부는 이주 동료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에는 98년에 왔습니다. 범죄를 일으킨다, 뭐 일자리를 뺏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 때 많이 우리가 차별받다, 또 많이 마음이 아픈다라는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방글라데시에서 98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어제는 전화로 얘기하면은 존댓말 하고 직접 만나러 얘기하면 바로 반말로 돌아가는 거는 마음에 남아 있어요. 뭐 애들도 처음에는 이제 뭐 예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나 그런 그냥 너무 안 좋고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반말 존댓말 이거 사람의 피부색나 사람 어떤 민족 존중을 보고 아는 거 아니라 서로 이제 그런 레스펙트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제 꼭 아시아 쪽 뭐 동남아계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는 되게 기분이 나쁘죠. 되게 마음 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죠.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이 겪는 일들은 흑인에 대한 차별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미국 문화의 영향이 아니라 오직 한국 사회 안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도 그렇죠. 이주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나 사업장 이동의 사유나 모든 건 이제 사장한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장이 어떻게든 차별할 수 있고 어떻게든 자기 마음대로 이주 노동자를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기술 이용이나 일에 대한 평가에서 비자를 주든 뭐 그런 방식을 돼야 됐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결국 그런 차별이 법으로 만들어 준다고 얘기할 수 있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잘해주면 안 된다. 또 이만큼 해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급도 많이 안 줘도 된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 생각합니다. 또 좋은 환경에 일할 수 있게 안 해줘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인식이 전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우리가 이방인에 대해서 갖는 혐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종주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백인들에 대해서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아무래도 우리가 낫지 않겠어? 더 위에 있지 않겠어? 라는 식의 우월의식, 결국 인종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차별은 계급적인 차별, 가난한 나라 출신이란 계급적 차별, 그리고 인종적 차별 이런 것들이 함께 작동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종차별과 계급차별이 함께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신자유주의라는 추상적 개념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손에 만져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주민들, 이방인들은 내 옆에 보이고 한 대 때리면 맞는 그리고 저항도 잘 못하는 힘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 표출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치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저는 우리 사회가 내부의 불평등을 교정하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즉 예를 들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이런 문제를 치유하면서 좀 더 평등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내부에서도 그와 같은 서구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방인에 대한 배척 또 우리 내부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들이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모델 한현민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 어머니와 나이지리아 사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그냥 쟤는 까맣다 막 그래서 너는 왜 까마냐 약간 그런 정도. 네. 되게 튀니까 어디 가서도 되게 확 보이기도 하고 되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등학생 중 한 명인 모델 한현민은 다문화 가정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마틴 루터 킹을 되게 존경했어요. 목사님을. 왜냐면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한 책을 초등학교 때 봤는데 그때 미국은 되게 인종차별로 되게 많이 심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용기를 내셔서 또 이렇게 인권운동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영감을 받았어요. 그냥 인터뷰 봤는데 되게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메시지도 있었고 또 저도 같은 이제 아버지가 다른 나라 분인 사람인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 되게 그런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많이 뿌듯했죠. 답장 당연히 했죠. 고맙다고 앞으로도 더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도 커서 기회가 된다면 조금 저와 같은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해보고 싶어요. 그때는 물론 아직까지도 놀림을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보면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저한테 어렸을 때 그렇게 무심코 뱉었던 말들을 저한테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걸 깨닫고 조금 나이가 들어서 저한테 사과할 친구들도 되게 굉장히 많아요. So I've been here in Korea for five years now. Here is a loving country because if it's not, I will not spend much time like that, you know. Korean people are so caring, you know. Despite that, I can't speak the language very properly, but they show their concern, they show much love to foreigners. But for me personally, no, never. So in my case, being a Caucasian, I guess it's much less. That the person doesn't like me or hates me or things that I did wrong things. It's just more about not willing to open up. 일본에서 왔고요. 2016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외국 사람한테 주는 능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꼬리를 꺾고 있을 때 계속 쳐다보는 사람이 적어졌어요. 그렇게 심한 차별을 느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일본하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좀 뭔가 있어서 혹시 저를 싫어하시는 분인가요? 라고 하는 느낌은 대화하면서 한국 사람한테 느껴본 적이는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어디 아픈다라고 해도 일본에서 오셨구나. 일본은 역사적으로 뭔가라서 이런 게 안 되죠라고 해서 역사 얘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네. I'm from Ecuador and I came here 1 year and a half ago. Coming here with a certain idea of openness to international people, but actually it's not so. Not all of the time. It's hard to respond because most of the time people's reaction are not direct. They just look at you as a very different outsider. You're not Korean. You don't speak Korean, or because of your skin color. So 세상은 나아지는 것 같기도 아직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 이주민들과 관련된 갈등, 차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종주의도 당연히 있지만은 낯선 사람들과 살아본 경험이 없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인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같이 살아보면 별거 아닌데 저는 모두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소중한 생명이고 모두 다 소중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인종이 다른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관상 드러나는 신체적 특징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런 차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나 동질성을 넘어설 정도의 결정적인 차이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한번 해봄으로써 우리의 오늘날의 혐오들을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